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는 그 항목별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명단을 다 뽑아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 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 명단들에 이제 그 거명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의 이제 내용에는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이제 받았다라는 거에도 방점이 찍혀 있는 걸로 저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 리스트에 있다라는 분들이 그러면 진짜로 이 정부 내에서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까? 이분들 불이익 받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에 고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쭉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총 100건이 넘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리스트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문체부의 지원금 사업에 많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저한테도 이 자료가 와 있는데 쭉 이제 지원 받으신 내역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장관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달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이제 그 논란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지능이라는 명목의 지원, 특히나 이제 문체부는 제가 이 교문위에 와서 보니까 정말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각 종목마다, 각 분야마다 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많은 그런 이제 그 국고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문예기금의 고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지원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지속적 공공 지원으로 인한 그 지원 자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그 우리 사회의 고민은 사라지고 지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저는 이 지점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디의 선까지 해야 되느냐의 지원이라는 그 원천적인 그 정당성. 이거는 차치하고 지원 선정에 대한 공공성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종류의 시비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에 대해서 일부기는 하지만 일부 예술가들의 경우 공공기금 지원을 일종의 여윳돈이나 혹은 당위적 권리로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상을 낳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예술활동의 순전한 창작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부 공모사업의 맞춤형으로 뭔가 창작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까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이 형편, 순수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애초의 취지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가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가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문예기금이 문화예술진흥법 1972년에 제정됐으니까 이제 문예기금이라는 게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면 50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문예기금으로 정부가 이 지원한 금액이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기금을 통해서 예술 창작 지원도 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돕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저는 그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평가도 미흡했고,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그런 영향도도 그렇게 이 규모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예기금이 지금 보면 기금이 이제 고갈 문제도 생기고, 또 2005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면서
대원칙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가 되면서 이게 계속해서 사업 규모는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는 말이죠. 그리고 2016년에 문예기금 결산 규모를 보니까 2,100억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은 내년 2017년이면 문예기금은 고갈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방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막아야 한다라는데 이제 그냥 아예 목표를 두고 뭐 복권기금이다, 체육기금이다 이렇게 다른 기금에서 얼마씩 출연하는 임시방편들이 모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분이 좋고 중요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럼 정부가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일의 행위 주체는 그럼 다 정부가 되어야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논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문예기금의 고갈 문제를 문예기금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고 문예기금의 규모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런 것을 위해서 문체부가 앞장서야 된다라는 저는 그거 역시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1조 6천억이나 쏟아부은 이 문예기금 그러면서도 지원 선정의 편파만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 문화예술의 자생 창의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계속 가두고 있는 이 문예기금을 전면적으로 저는 폐지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문체부가 고려에 넣어서 문화의 새 틀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대선도 있는 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이후 정부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역점적으로 좀 새롭게 디자인하시는데 힘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에 우리가 지원했었던 그 총액을 보았을 때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장성에서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순수 예술의 경우에 마치 순수 과학처럼 우리가 이 시장의 논리가 아닌 어떤 그 정부의 지원으로 이 순수 예술을 그 진작시켜야 되는 의무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도 지금 문예 기금과 지원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함해서 문예기금의 전반적인 이런 존속과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한 적이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일차관님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 리스트 관련해서 2014년 여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지원하지 말아야 할 문화예술인 인사 그리고 단체 명단 작성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전직 그리고 현직 문체부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제가 지난번 여러 차례 이런 국회에서의 질의에서 답변 드렸듯이 저는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전혀 제 소관 업무도 아니고 저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명을 밝히고 나와서 저하고 알겠습니다. 사실을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당시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지금 1차관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장관님 맞아요? 저는 그 언론 보도에는 그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정무수석이 장관님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 네, 2014년 6월부터 자, 그 이후 최근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관련된 기사 보신 적 있죠? 있습니다. 네. 당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좌파측 등의 투쟁죄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시 내용 써놓은 거 언론 보셨죠?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제 업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설사 말씀을 하셨더라도 관심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장관님,
문화예술위원회가 공개한 지난 5월 29일자 회의로 언론 보도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따르면은 당시 문체위가 심사위원 선정 그리고 심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문체부 사무관이 그 블랙리스트 들고 나주에 있는 문회위에 가서 리스트에 오는 사람들 단체들 빼라 이렇게 종용했다는 기사 보셨죠? 예, 그 기사 내용은 보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없습니까? 그 기사가 나온 이후에 그 저희 직원들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나주의 리스트를 들고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자,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에 보면은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기금 지원 리스트가 있어서 지원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보셨어요? 예, 그 보도는 봤습니다. 혹시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한테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냐고 물어는 보셨습니까? 그거는 속기록을 그대로 푸른 것이었기 때문에 위원장께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이 없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 블랙리스트 건이 질문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제기될 때마다 그 확인을 자, 그러니까 반복했습니다. 당시 권영빈 위원장이 없는 말 지어서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저희로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이 리스트로 인해서 장관을 비롯해서 문체부 사람들이 너무나 크나큰 욕을 보이고 있고 문체부 공무원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어떤 말 했는지 나와 있으면은 사실관계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체부 공무원들 명예를 살리는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론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한 그 전 현지 관계자가 누군지 실명을 밝혀서 아니, 권영빈 정말 정무수석 문해위원장한테 확인해봤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께는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왜 안 여쭤보는 거예요? 속기록에서는 분명하게 위원장님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고 안 물어보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을 하지만 근거로 이런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셨는지 물어봐야지만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그 위원장이 뭘 보고 한 말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장관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께 말하는 사람. 확인하겠습니다. 장관이 아까 말했잖아요. 익명을 하지 말으라고. 권영빈 위원장 누군지 알잖아요. 예.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덜리 안 하는 것은 은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음번에 나오실 때 명확히 왜 당시 위원장이 이런 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만 의원님, 그 언론에서 제기되는 그 9,400명의 리스트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600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결정할 때마다 이게 일치하지 않고 계속 중구난방의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자, 지금 9,473명이라고 있어요.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문화예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10,000명이 기피 인물로 분리된다면은 도대체 어떤 문화예술인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떤 이번에 촛불 광장에 나온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문화인이 자신은 왜 리스트에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리스트에 안 들어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경력에 따라서 지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건 문화예술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그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지원 제도에 있어서의 상당한 하자가 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또 앞으로는 문체부에서는 그런 의혹은 절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영빈 당시 문해위원장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분명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예,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